오늘 비디오에서는 강릉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강릉이 어떤 곳인지, 강릉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강릉을 어떻게 돌아다니면 되는지. 대부분의 한반도 광역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 이름에서 따서 지어졌습니다. 경주, 상주의 경상도, 전주, 나주의 전라도, 충주, 청주의 충청도, 황주, 회주의 황해도, 평안도는 평양, 안주 뭐 이렇게요.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니고 강원의 강이 바로 강릉입니다. 원은 원주고요. 강원도 한복판에는 한반도의 뼈대인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여기를 경계로 삼아 서쪽을 고개 서쪽이라 해서 영서, 동쪽을 영동이라 부릅니다. 강릉은 이 영동지방의 중심이에요. 강릉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붙었고요. 2000년 전 동해, 고구려 시절에는 여기를 하슬라라 불렀습니다. 인천의 미추홀, 대구의 달구벌처럼 강릉에도 이 하슬라라는 이름을 붙인 곳들이 꽤 됩니다. 하슬라로, 하슬라중학교, 하슬라아트월드. 그래서 그런지 관계는 없지만 강릉에 가면 괜히 힙합적인 느낌이 들어요. 허스이란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가? 조선시대의 강릉은 강원도 영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지로 조선 8도에 딱 5개뿐이었던 대도호부의 소재지였습니다. 강릉, 안동, 창원, 영변, 영흥. 그래서 규모가 많이 작았던 강원도 다른 도시들보다 조선시대 유적이 꽤 있는 편이에요. 허균 생가, 율곡이유와 신사임당의 오죽헌, 강릉 대도호부 이런 곳들요. 대한민국 들어선 영동으로 통하는 최초의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1975년 개통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2017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무려 40년 넘게 독점적인 지위를 지켜왔습니다. 강릉은 이 영동고속도로 종착지라는 혜택의 수혜자였고요. 지금도 KTX 경강선이 영동 지방으로 가는 유일한 KTX 노선이죠. 편의성이 되게 큽니다. 면적은 1000제곱킬로미터, 전반적으로 면적이 넓은 강릉 지자체들 중에서는 보통입니다만 서울의 약 1.8배나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동해안 여행지로 유명한 속초보다는 거의 10배나 되고요. 속초가 좀 비정상적으로 작죠. 때문에 강릉 여행은 속초 여행과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인구는 21.5만, 원주, 춘천에 이은 강원도 세 번째고 동해안의 다른 지역들 대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지방 대도시 몇백만, 서울 900만 등 우리가 초거대 도시에 익숙해서 그렇지만 이 20만이라는 인구가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프랑스 수도 파리는 14세기에 인구가 고작 10만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도 넓고 인구가 많아 자연스럽게 강원도 동해의 중심이 된 강릉입니다. 커피와 빵, 특히 커피로 유명한 강릉입니다.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그 어떤 지역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요. 수도권 주변의 교외 지역, 가평, 춘천, 파주, 여주 이런 한적한 곳에 멋진 카페들이 많아 사람들이 몰려들곤 하지만 그쪽 동네는 어떤 지역으로서의 명성을 획득하진 못했죠. 커피의 도시 가평, 커피의 도시 파주 뭐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로스팅 커피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 지금처럼 카페 문화가 널리 퍼지기 전에 바기추와 테라로사라는 두 거인을 통해 강릉은 본격적인 커피의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일종의 지역 브랜드가 된 거죠 이제. 이건 제 사견이지만 지금 2021년 강릉의 커피 맛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의 유명 카페들보다 엄청 맛있다거나 아니면 독보적이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는 그렇지만 단순히 맛만으로 우리가 카페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초창기 선구자들이 닦은 역사 그리고 휴양지로서의 강릉이 주는 여유롭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합쳐져야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또 커피하면 따라가는 게 빵입니다. 강릉에는 베이커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사람도 넘쳐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맛있더라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가격입니다. 관광지라 그런지 좀 비싸요. 시내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가성비 빵집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외곽의 트렌디한 가게들은 가격이 좀 센 편입니다. 강원도는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압도적으로 고급 호텔이 많은 곳입니다. 2천만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의 휴양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강릉에 시마크 호텔, 하슬라 뮤지엄 호텔, 세이트존스, 스카이베이, 선크루즈, 비치크루즈, 탑스텐, 라카이 센트파인 등 4, 5성급 호텔만 거의 8개, 9개가 있어요. 강릉은 아니지만 강릉에 거의 근접한 평창에도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홀리데이인, 홀리데이 리조트 이런 곳들도 있고요. 비슷한 해안도시 속초와 비교하자면 속초보다 가족용 리조트는 적고 호텔이 많습니다. 특히 강릉은 해안가의 대부분이 백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강릉 호텔들은 전국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오션뷰를 구현했습니다. 이 중 가장 가격대가 비싼 거는 시마크와 비치크루즈입니다. 시마크는 호텔 현대에서 다른 호텔들을 매각하는 와중에 끝까지 놓지 않고 유지하는 40~50만원 호가하는 강원도 대표 초고급 호텔이고요. 경포와 강문해변 한복판에 있습니다.
비치크루즈는 언덕 위의 배 모양 호텔로 유명한 정동진 선크루즈 옆에 있는 선크루즈보다 더 고급형 프로퍼티예요. 역시 3-40만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다른 곳들은 10만원, 2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뷰가 구린 건 아닙니다. 이 해안가의 호텔들이 강릉의 또 다른 여행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강릉의 지역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2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답게 강릉 시내는 꽤 넓습니다. 아파트들도 많고요. 여기 중앙동이 강릉의 시내입니다. 조선시대까지 강릉을 관할했던 대도호부, 메인 번화가, 대형마트, 중앙시장 모두 여기 있고요. 철도의 중심지인 강릉역, 그리고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은 중앙동의 외곽에 있습니다. 신양극장과 홈플러스 사이의 이 도로가 강릉 시내 버스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버스가 이 길을 지나가고 이 도로 위아래로 강릉 중앙시장을 비롯한 노포들이 쫘르르 흩어져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많고요. 삼배천왕에 나온 빵집 바로방, 강릉시장 안에 소머리 국밥골목, 장칼국수, 교동반점, 감자옹심이 등 강릉의 토속적인 음식을 찾는다면 여기로 가셔야 할 거예요. 지방 도시로서의 강릉의 정체성입니다. 시내에서 동쪽으로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드디어 바닷가가 나옵니다. 남쪽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아래쪽이 안목해변입니다. 안목 커피거리가 유명한 곳이고 여기에 울릉도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강릉항도 있어요. 안목해변에는 몇몇 식당과 작은 호텔도 있지만 큰 호텔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카페예요. 즉 커피거리가 안목해변의 메인 키워드입니다. 안목해변 위로는 송림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송림을 통해 강문해변으로 걸어갈 수 있고 강문해변은 다리를 통해 경포해변과 바로 이어집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긴 해변인데 아주 길어서 이름이 나눠진 케이스예요. 안목해변과 비교해서 경치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경포하면 부산의 해운대, 보령의 대천과 더불어 전국에서 헌팅으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죠. 여기 강문과 경포가 강릉, 아니 동해안에서 고급 호텔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호텔 중심지예요. 서울에 갖다 놔도 하이엔드급 가격을 자랑하는 C마크, 그보다 가격대가 낮지만 세인트존스, 스카이베이, 라카이 센트파인 등 쟁쟁한 호텔이 많습니다. 강문해변 뒤로는 초당동이, 경포해변 뒤로는 경포호가 있어요. 초당은 순두부 마을로 유명하고 경포 주변으로는 에디슨 과학박물관, 습지공원 등 산책하기 좋은 장소가 몇 개 있습니다. 걸어서 둘러보기엔 꽤 넓은데 자전거를 빌릴 수도 있어요. 경포 서쪽, 중앙동 북쪽, 이쪽 동네는 강릉 중심지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해서 옛날에는 북촌마을이라 불렸는데 그래서 다 개발된 아파트, 주택, 원룸 건물들이 많은 시내와 다르게 좀 한적한 편이고 오죽헌, 김시습 기념관, 성교장 등 조선시대 유적이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은 집, 오죽헌에서 강릉 시장으로 마실 나가려면 꽤 걸어야 했던 셈이에요. 이쪽은 대중교통이 좀 부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축된 것도 있고 노선 2-3개 정도가 시내 방향, 오죽헌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배차 간격이 꽤 길어요. 3-40분 정도? 편하게 이동하려면 택시를 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멀리 가볼까요? 저 멀리 강릉 북쪽 양양군 가까이에 주문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릉에서 가장 큰 어항이에요.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서도 속초와 더불어 어업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릉 시내 쪽에 없는 어선들과 어시장이 있습니다. 해안선 대부분이 백사장인 강릉에서 북적북적한 바닷가 수산시장을 찾는다면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또 여기 주문진 중학교 쪽 해변에서 드라마 도깨비 촬영하기도 했고요. 이 이미지 되게 유명하죠? 사람 아주 많아요. 주문진에서 아까 설명했던 경포까지 길고 긴 해변이 쭉 이어집니다. 영진, 연곡, 사천진, 사천. 안목 해변만큼 카페 밀집도가 높진 않지만 바닷가를 따라 쭈루룩 유명 카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강릉 이꼴 커피란 유명세의 시초가 된 바기추 바리스타의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 아니면 테라로사 사천, 그리고 천국의 계단 고시나 도깨비 시장 같은 곳들이요. 주문진과 강릉 중간에는 영곡면이 있는데 여기서 마실 버스를 타고 오대산 소금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릉의 메인 산인 오대산 국립공원의 한 부분인데 작은 금강산처럼 멋있다 해서 소금강이에요. 나중에 나올 평창 진부의 오대산과 같은 산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강릉 시내에서 소금강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이게 개편돼서 없어졌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여기 이동에만 거의 왕복 5시간을 쏟아야 될걸요? 차가 있는 분들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반대편 강릉 남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에는 정동진이 있습니다.
왕이 살던 경복궁의 정동쪽에 있대해서 정동진이에요. 모래시계를 비롯한 드라마 그리고 해돋이 명소로 아주 유명하죠. 제일 위쪽이 정동진역, KTX, 누리로, 바다열차 모두 정차합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출발한다면 무궁화 클래스인 누리로, 바다열차만 타고 올 수 있습니다. KTX는 서울발, 서울행 열차만 여기서 승하차가 가능해요. 정동진역 동쪽 위아래로 모두 정동진 해변이고요.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래시계 공원이 나옵니다. 역과 모래시계 공원 사이에 레일 바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왕복만 가능해요. 역에서 출발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역으로, 공원에서 출발하면 공원으로, 편리하게 편도로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공원 너머 언덕 위에 선크루즈와 비치크루즈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루즈 호텔 주차장에서 저 아래 심곡으로 이어지는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이 이어지고요. 이쪽 뒤로는 펜션, 모텔, 식당들이 있는 상업지구예요. 여기 종합공원이나 해돋이공원은 둘 다 여기 빙글 돌아서 선크루즈 주차장에서 입장 가능해요. 언덕에 있죠. 걸어가면 조금 힘들 거예요.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은 마치 속초의 외홍치 같은 해안 안반 당구대에 설치된 산책로인데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원래 여기 심곡까지 이어지고 심곡과 정동진 사이에 마실버스가 운행했는데 지금은 태풍 피해 때문에 부채길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선크루즈 호텔 주차장에서 출발하면 다시 중간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합니다. 선크루즈 주차장은 언덕 위에 있고 바다 부채길은 해안, 언덕 아래에 있어서 계단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실버스 한 대가 심곡, 선크루즈, 정동진 사이를 운행하는데 배차 간격이 아주 길어요. 도보로 이동하신다면 미리 산책 시간을 계산하고 버스를 언제 탈지 확인해서 가야겠습니다. 여러모로 자동차 친화적인 동네입니다. 정동진 그리고 강릉 시내 사이에 하슬라 아트월드도 있습니다. 잘 꾸며진 박물관 그리고 호텔이 있는데 강릉 시내와 정동진 사이를 운행하는 112번 버스가 하슬라 아트월드 앞에 정차합니다. 강릉 시내에서 서쪽을 보면 태백산맥이 보입니다. 북쪽에 설악산에서 이어진 오대산 그리고 유명한 고개 대관령이 이쪽에 있어요. 속초에는 미시령, 강릉에는 대관령. 대관령과 주변 산간 지역에도 그런 자연 특성을 살린 관광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대관령 양떼목장이 대표적이고 고랭지 배추를 기르는 안반대기 같은 곳도 있죠. 사실 양떼목장은 주소는 평창이지만 강릉과 워낙 많이 엮이니까요. 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했던 알펜시아 리조트 그리고 용평 리조트 역시 강릉 코앞입니다. 바닷가 호텔이 썩 내키지 않는 가족들은 아예 여기를 숙소로 해서 자동차로 강릉을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곤 해요. 이쪽도 물론 자동차가 없으면 힘듭니다. 양떼목장을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강릉 시외버스를 타고 여기 횡계로 와서 다시 농어버스를 타야 합니다. 하루에 3-4개 있는 거. 안반대기엔 아예 버스가 없고요. 마음 편하게 차 빌리세요. 더 서쪽 진부에서는 소금강이 아닌 오대산의 다른 코스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까 주문진 가는 길에 있었던 영곡의 소금강과 반대 방면이에요. 물론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여기도 하루를 통으로 쏟아야 하고요. 대중교통이라 기차나 버스를 타고 진부까지 와서 농어촌 버스로 갈아타면 됩니다. 자세한 건 국립공원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고요. 태백산맥으로 들어가기 전 강릉 교외에도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구정리의 솔향수목원과 그 옆에 테라로사 본점입니다. 네, 오늘의 비디오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차를 타고 가든 뚜벅이로 가든 공통적으로 습득하고 가면 좋은 강릉의 기본 정보들이에요. 다음 강릉 영상은 뚜벅이들 위한 팁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립곰팡이였습니다.